자, 2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1번입니다. 배임죄는 세 번째 줄에 임무 위배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손해를 가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맞죠? 자, 2번. 채무자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점유 개전 방식으로 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에 임으로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배임죄가 될까 횡령죄가 될까? 누구 거예요? 이 동산 누구 겁니까? 채무자 거죠. 그렇죠? 점유 개정 방식으로 어, 동산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변제기 전까지는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럼 배임죄가 됩니까? 배임죄도 안 되죠. 배임죄도 안 되고 횡령도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임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다. 알아두시고. 자, 3번. 퇴사할 때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죠. 자,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는데 요 퇴사할 때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자, 주권 발행정 주식입니다.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을 갖춰줘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양도 많이 배웠죠? 채권 양도는 항상 자기 사무다. 판례 변경됐습니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맞죠? 자,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1번 보죠. 자, 1번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 타인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이 권리질권 설정 사건은 우리 형법 전체 토탈을 해서 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것은 무조건 권리질권 사건은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한 상태에서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 목적인 채권 변제를 받았을 때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냥 답을 외우셔도 됩니다. 권리질권 사건은 배임죄가 안 된다.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배임죄 파트에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했는데 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사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임대차 관계 문제입니다. 자, 보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이죠. 이제 우리 빌라나 뭐 다세대 또는 아파트에 이제 그 세를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이제 전세를 들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 을회사가 이제 은행인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살려고 하는 이 집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은행은 이 갑에게 1억 2천의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냥 대출을 해주나요? 담보 잡히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갖고 담보를 잡힐까라는 건데 지금 이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임대인에게 이제 전세금을 줄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그게 바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 잡히고 그 말은 이 은행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거예요. 질권을 설정해 놓고 이제 이 보증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는
이 은행이 갑에게 주고 갑이 병에게 준다 이런 루트로 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러한 이 갑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그 계좌에 이제 이 임대차 계약서의 상에 이제 임대인의 그 계좌겠죠. 거기다 돈을 쏴주는 거예요. 쏴주게 되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보호증금 반환 채권, 예를 들면 뭐 보호증금 1억 6천에 전세기간 2년 약정했다면 약정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또 갱신해서 또 끝나거나 할 때에 이제 돌려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 은행이 보호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했는데 이 질권 설정을 할 때의 그 법률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질권 설정을 할 때 어떤 법률 효력이 발생하냐면 민법에 따르면 질권 설정자가 갑입니다. 이제 이 채무자란 말이에요. 채무자. 질권을 설정한 자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 갑은 질권자가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의 동의 없이 질권 목적에 해당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함부로 소멸하면 안 됩니다. 또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질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임대인은 질권 설정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갑에게 주거나 그러면 이 계약서가 이제 부본이 이제 은행에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 병이라는 사람이 즉 임대인이 은행이 질권을 설정했으니까 갑은 뭘 적어주는 거예요? 질권 설정한다는 그 승낙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임대차 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한다는 이 승낙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주면 승낙했다는 것을 작성해서 주면 질권자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누가? 은행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질권자, 즉 은행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질권 설정 승낙서라는 것을 써주는 순간 을은 엄청나게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세입자에게 은행에 주지 않고 세입자에게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 갖고 은행에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줬는데 이 갑이 은행에 갚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은행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은행은 임대인에게 질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시 기본서로 와서 자, 니은방 갑니다. 자, 기억번지 출제 잘 돼요. 잘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권리질권 사건은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2번 가보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을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았잖아요.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품 지급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디귿번은 많이 봤죠? 대표이사가 약속금을 발행했다면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3자에게 유통되었기 때문에 기수가 된다. 동그라미. 자, 주권 발행정 주식이나 뭐 동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X. 자, 그리고 배임죄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은 배임죄 공범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끊고 교사 또는 적극 가담했을 때 한해서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자, 3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서 앞에서 풀었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초과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이것은 새마을금융법 위반은 될지 몰라도 형법상의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성립하지 않는 것은 X를 할게요. X. 자, 그리고 2번은 동산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죠. X.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동산이라든지 앞 페이지에서 여기 주식이라든지 이런 단어 나오면 배임죄 안 돼요. 여기 권리질권도 마찬가지로 여기 색깔 칠하시면 돼요. 때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디귿번 가보면 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럼 마치 손해가 난 것처럼 배임죄가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판매를 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밑주고 팔면 그건 뭐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겠지만 뭐 시장 거래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뭐 큰 손해는 안 났죠. 약간의 마진이 있었죠. 큰 마진은 아니고 어쨌든 이 정도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 했습니다. 자, 피고인 채권이네요. 자, 피고인 채권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대지와 건물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금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채권자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하게 되고 결국 싸게 판매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채권자가 이산 피고인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즉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전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싸게 영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때. 자, X.